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조경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3월부터 그 주 3회 월수금의 공수2 기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 수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요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으로는 대수인 거죠. 그 대수의 대단원 삼각함수에 있는 고난도 문제거든요. 실제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이기도 하고요. 여튼 애들이 이 문제를 접할 때쯤 되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상태일 거예요. 뭐 개념 공부야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쌤 같은 기본 유형서도 뭐 당연히 풀었을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고난도 문제집까지 돌렸을 거예요. 막 블랙라벨이네. 아니면 그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처럼 기출문제집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진짜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이런 거 딱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 상태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러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작도 못 하겠는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문제만 보면 접근조차 못하는 걸까요? 수학교육계의 거장이신 폴리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문제 해결을 4단계로 분류를 하셨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문제 해석입니다.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의도로 작성을 했을지 파악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풀이 계획을 세우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풀이 계획을 실행시켜서 정답을 도출하는 게 세 번째 단계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혹시 뭐 다르게 문제를 해석할 수는 없었나, 혹은 뭐 다른 접근은 없었나, 뭐 다르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나, 혹은 계산 실수는 없었나, 이렇게 반성하는 거, 이게 마지막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수학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애들이 접근조차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문제 해석부터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진짜 동의하는 바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두 개의 집합이 보이실 거예요. 집합 안에 fx는 a라는 방정식이 보이고 x를 모아놨으니까 방정식의 해를 모아놨다라는 것도 아마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모아놓은 집합, 방정식의 해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정식을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fx에다가 sin kx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을 풀라고 보니까 미지수 a랑 미지수 k가 있어서 이 방정식의 해를 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a랑 k를 이용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 방정식의 해끼리 서로 포함관계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거를 처음 봤을 때 방정식의 해네? 계산해야지 하면서 막 10분, 20분 막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하고, 근데 포함관계에서 탁 막혀가지고 별표 치고 5번 찍고 막 틀리고 땡 처리되고 그러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방정식의 해라는 거 교점의 x좌표다 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함수 y는 fx랑 y는 a, y는 gx랑 y는 a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랑 교점의 x좌표를 찾아서 걔네들끼리 포함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교점에 포함이 되어 있겠구나, 얘네들의 교점이 얘네들의 교점에 포함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라고 풀이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그 규칙, 특징들을 찾아내면 그로부터 정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문제 해석 능력을 얼마나 어떻게 잘 키워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게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라는 거, 이것도 몰랐으면 이렇게 문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은 당연히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쯤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강사 조경아를 왜 선택하셔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 이유는 누군가가 how, 즉 유형별 풀이법에 집중할 때 저는 노하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아까 전에 그 문제 봤을 때 아까 전에 그래프 그리면 답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대칭축이 겹치는 거 확인을 해서 식으로 표현해서 정답 도출하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얘들아 이 문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대칭축 겹치는 거 찾아서 식으로 써서 계산하면 돼 라고 설명하면 애들이 받아들일까요? 정답 나오는 거는 뭐 괜찮죠. 근데 선생님 그래프는 도대체 갑자기 왜 그리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중학교 도형 문제도 그랬잖아요. 보조선 그리면 정답이 나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보조선이 왜 나오는가? 무슨 막 평행선을 그리고 수선에 발을 내리고 막 닮음을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찾고 결국 애들이 궁금한 거는 이 보조선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요. 그냥 갑자기 그래프 그린다 말고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얘들아 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보이지. 근데 이 집합들은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고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끼리 포함 관계에 있으니까 결국 함수의 교점끼리 포함 관계에 있어. 그럼 우린 뭐를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라고 풀이 계획을 설계를 하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대칭축이 겹치는 게 보이고 대칭축이 겹치는 걸 써보면 대칭축끼리 포함 관계에 있다는 거.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 어떤가요? 애들이 듣기에 풀이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납득이 가는 설명이지 않나요? 저는 모든 풀이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문제 해석부터 시작해서 풀이가 굉장히 타당하게 느껴지도록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노하우는 이거예요. 문제 해석입니다. 문제 해석에서 출발하는 풀이 설계가 제가 말씀드리는 노하우예요. 문제 해석만 똑바로 해도 풀이 설계는 뭐 자동으로 따라오고요. 그러면 정답은 알아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수학적 개념은 필수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은 결국은 문제 풀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문제 풀이 수업은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개념 설명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 뭐였냐면 문제 해석이었습니다. 이거는 수학 개념 설명에서도 똑같아요. 개념에서는 수학적 개념은 결국은 문제 해석의 발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제대로 체득하느냐, 체화하느냐가 문제 해석을 똑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요소가 될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라는 거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 해석할 수 있냐 없냐를 갈랐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의 목표는 크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석의 기본 재료인 수학적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됐다면 두 번째 단계,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해석을 시킵니다. 문제 해석을 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개념을 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제 수업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해석을 하고 문제 해석을 반복해서 수학적 개념을 체화하고 개념을 통해 문제 해석, 해석을 통해 수학적 개념, 무한 반복하는 게 제 수업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공식 설명이나 그 사용법 연습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대신에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시키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에 2차 부등식이 있어요. 2차 부등식에서 요런 표, 공식 같은 게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거든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이 있으면 a가 양수일 때 0보다 크다고 하면 해의 범위가 벌어지는 형태,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 벌어지는 형태. 그런데 0보다 작다라면 알파랑 베타 사이, 벌어져 사이, 크고 작으면 벌어지고 사이, 뭐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절대로 못 외우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수업을 하면 아예 여기다 X 표시를 쳐요. 이거를 지워버리게 합니다. 대신에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먼저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요. 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x 빼기 1보다 작다 라는 부등식을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y는 x 더하기 3, y는 마이너스 x 빼기 1.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는 해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 부등식이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해가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넘어갑니다.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로 그려서 그래서 이 옆에서 설명했던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 부등식을 해석을 시켜서 이 부등식에서 보니까 노란색 2차 함수가 빨간색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니까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당연히 이 설명 한 번만으로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겠죠. 물론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반복을 해요.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론 이 뒤에 더 있습니다. 부등식이 있고 부등식을 그래프로, 부등식이 있고 부등식을 그래프로, 부등식을 그래프로, 부등식을 그래프로, 부등식을 그래프로 다 설명을 해요.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규칙 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정말 많이 들어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센 같은 유형서 있잖아요. 그런 유형서에 보면 막 위에 박스 같은 게 있거든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 공식에다가 숫자, 문제에서 말하는 숫자 같은 거 집어넣어 보면 답들이 나오거든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해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앞에서 설명한 그래프로 해석하게,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요. 정석이든 센이든 모든 문제집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 문제 해석을 반복을 해가지고 개념을 체화하는 과정이 제 수업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요, 저는 애들이 그 공식 같은 거 보고 문제를 풀잖아요. 만약에 2차 부등식 단원을 가르친다. 근데 그래프가 없다. 풀이에 그래프가 없다. 그러면 그 풀이 전부 다 지우게 합니다. 공식 써서 푼 것 같으면 그거 지우게 해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전부 다 다시 풀게 합니다. 처음 배울 때는 힘들죠. 근데 개념 체화하는 데는 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의 후기를 들어보면요, 수포자가 안 됐다, 뭐 성적이 향상이 됐다, 수학에 자신감이 붙었다, 진짜 좋은 말씀이죠. 열심히 할 수 있게 계기가 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수학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진짜 공식만 보고 풀었거든요. 앞에서 개념 설명하면 안 들어요. 안 듣고 있다가 그 센 위에 있는 그 공식에다가 집어넣어도 어차피 답 나오니까 안 듣고 공식만 적용해서 풀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얘 진짜 절대 가만히 안 놔뒀거든요. 막 불러내고 막 앞에서 혼도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다 항상 그래프 그리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얘가 집에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혼자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 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엄마, 나 이거 진짜 내가 알아서 알고 푸는 것 같아. 이전까지는 그냥 대입해서 모르지만 정답만 나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알고 푸니까 느낌이 달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머님께서는요, 100점 맞았는데 반에서 혼자서 100점이다. 진짜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혼자서 100점이 나왔다라고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수업은 뭐냐면 공수2 기본 개념 수업이에요. 1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업입니다. 기본 개념 수업이고요. 일정은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입니다. 24회예요. 아까 주 3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24회보다 많을 것 같은데 왜 24회밖에 안 되냐? 내신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 제외하면 본 수업은 24회로 완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은 월수금 주 3회로요. 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4시간 반 수업이고요. 아마 실제로는 5시간 수업이 될 거예요. 왜냐면 30분 일찍 부르는 날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4시간 반, 그치만 보충 포함하면 5시간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교재는 기본 정석과 풍산자입니다. 제가 실수로 이미지를 공수 1을 들고 왔어요. 근데 공수 2입니다. 그리고 풍산자 필수형 아니고요. 그냥 풍산자입니다. 기본 정석과 풍산자 공수 2 수업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의 학습 관리는 항상 단원 테스트를 봐요. 만약에 성취도가 미흡하잖아요. 그러면 클리닉 센터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오답 유형을 막 되게 비슷한 문제 여러 개 뽑아가지고 그 유형을 정복하게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톡으로 질문을 항상 받고 있어요. 애들이 카톡으로 질문 같은 거를 보내면 이렇게 문제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내면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려요.
근데 유튜브 안 되는 학생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상 원본으로 보내줘야죠.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업을 항상 녹화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복습할 때 도움이 되도록. 네,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습이 스스로 안 하는 애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요청을 드릴 거예요. 어머님 이번 영상에 뭐 1시간 22분 30초부터 1시간 37분 20초까지가 개념 설명인데 그 부분을 반드시 복습을 해둬야 다음 수업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꼭 이걸 보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복습하는 거 꼭 제 간에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하고 오면 진짜 힘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물론 일찍 와가지고 보충 받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습 피드백을 드려요. 학습 피드백 드릴 때 보통 드리는 게 공통적으로 이런 거 드립니다. 지금 어떤 학생이 수업을 들었는데 부족한 게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뭐 루트를 제곱했을 때 근원의 수가 된다 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뭐 어떤 공식을 까먹었고 어떤 개념을 까먹었으니 교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훑어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족한 것도 말씀드리고 간에서 채울 방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자유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오면 학습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피드백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어찌됐든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려면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전 고난도까지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연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문제 해석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개념과 연관을 짓느냐가 문제풀이의 키가 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문제 해석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를 저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해왔고 많은 시도를 해왔거든요. 많은 성공도 거두었고요. 그래서 진짜 믿고 맡겨주셔도 되니까요. 어머님 강의실에서 꼭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제 수업 소개는 마치겠고요. 강의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